안녕하세요, 번호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월 10일 이후 특히 크립토 시장이 왜 더 무너졌는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설명 말고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더 큰 서사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은 뷰를 불러일으킨 이 게시물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저도 처음엔 음모론처럼 들렸는데 하나하나 맞춰보니까 의외로 일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엔 공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유튜브에도 간략히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10월 10일 청산 사태 이후 초반에는 다들 가상화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켓메이커나 큰 헤지펀드 하나가 청산이 되어서 유동성이 없는 시장에서 손해를 메꾸려고 기존에 갖고 있던 비트코인 및 알트들을 정리하려고 매도 물량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들 했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단순 유동성 및 크립토 기업의 파산을 넘어서 MSCI 및 나스닥 100에서 DAT 기업들이 디리스팅 될 수 있다는 우려 및 JP 모건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공매도 리포트가 메인 트리거였다는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DAT 기업들,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50% 이상 보유한 기업들이 MSCI나 나스닥 100에서 편출될 수 있다라는 퍼드가 하락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죠. 만약 이런 기업들이 MSCI 및 나스닥 100 같은 지수에서 빠지게 된다면 단순히 이 회사 주가가 조금 빠지겠지가 아니라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들이 강제로 DAT 기업의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JP 모건의 리포트를 보면 MSCI에서만 제외되더라도 약 2.8억 달러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이탈할 수 있고 나스닥 100에서도 퇴출된다면 최대 8.8억 달러까지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 숫자들이 시장에 퍼지면서 기관 펀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1월 15일에 편출 결정이 나면 그때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하니까 차라리 지금 미리 DAT 기업들 비중을 줄이자, 이런 식으로 선제 매도가 나오게 되고 DAT 종목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거기서 파생된 심리 때문에 관련된 BTC 및 알트코인들까지 같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영상에서 많이 들었던 1차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그냥 지수 수급 이슈였네 할 수 있는데, 오늘 영상의 메인 포인트는 다음 내용이에요. 바로 그 뒤에 더 큰 서사가 깔려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JP 모건 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더 크게는 기존 은행들과 연준 그리고 재무부 신질서와 정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시작점은 이 주장입니다. JP 모건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대한 공매도 리포트를 냈을 때는 이미 아주 큰 숏포지션을 들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서 시작돼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큰 투자 은행 하나가 이 DAT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뷰를 가지고 숏을 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서사는 시간축을 하나 더 가져옵니다. 바로 7월 7일에 JP 모건이 마진 요구 조건을 상향하면서 시작했다는 건데요. 몇몇 온체인 분석가 및 인플루언서들이 주장하는 바는 7월 7일에 JP 모건이 갑자기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대한 마진 조건을 크게 올려서 아주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했고, 이 상향 조건이 시장에 혼란을 만들고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 역시 하락시켰고 결국 10월 10일 MSCI에서 편출될 수 있다는 말에 큰 청산을 이끌어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공식 문서로 검증된 사실이라기보다는 브로커리지와 프라임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가격 포지션 변화를 엮어서 만든 가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을 출발점으로 더 크게 이야기가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기존 시스템에서 편의를 누리고 많은 이익을 봤던 은행들과 재무부와 정부의 더 큰 통화 발권력에서의 싸움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핵심 가설은 이거예요. 기존 은행 시스템, JP 모건을 포함한 상업은행들과 투자은행들 그리고 연준, 미국 재무부와 정부가 이끄는 스테이블 코인과 BTC 기반 신질서와 디지털 달러 발권력을 두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풀어보자면 기존 시스템에서는 연준과 상업은행이 달러의 발행, 유통, 신용 창출의 중심이었지만 재무부와 친크립토 쪽 정부 일각에서는 재무부 기반 스테이블 코인, 온체인 프로그래머블 결제 그리고 BTC 장기 리저브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 된다면 달러라는 통화 브랜드는 그대로인데 그 레일과 통제권이 은행에서 재무부와 정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은행권 입장에서는 지금 재무부가 밀고 있는 게 현실화가 된다면 힘을 잃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억제, 파생 상품으로 압박, 유동성 제거 그리고 내러티브 공격으로 크립토 시장을 누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재무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달러 및 BTC 담보 아키텍처 같은 걸 발표하려면 발표하기 전에 조용히 비트를 추적해야 할 것이고, 만약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발표하게 된다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와 재무부가 비트코인 현물을 모으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가운데에 있는 게 바로 스트래티지예요. 스트래티지는 상장사 중 최대 BTC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기관 및 리테일이 직접 BTC를 사긴 그렇지만 BTC 이 크립토에 배팅을 하고 싶다면 쉽게 진입했던 코퍼렛 온램프예요. 거기에 더해 MSCI와 나스닥 100 같은 주요 지수에 편입되어 있다 보니 연금, 인덱스 펀드, ETF 자금들이 간접적으로 BTC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게 됐죠. 이런 면에서 스트래티지는 그냥 한 기업이 아니라 전통 금융에서 BTC 기반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JP 모건 입장에서는 스트래티지를 단순 비트를 모아가는 회사가 아니라 이 구조 변화의 키 플레이어로 인식하고 더 공격적으로 숏포지션을 구축하고 공매도 리포트를 냈다는 것이죠.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도 몇 가지 믿기 어렵고 반박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MSCI 편출 여부를 사실상 좌우하는 MSCI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산업은행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모건 스탠리 등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및 MSCI의 최상위 주주들이라는 사실 때문이 실제로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MSCI 및 스트래티지의 5대 지주 안에 듭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에도 하버드 대학교, 일부 미국 주들, 그리고 블랙록 인하우스 펀드들 역시 비트를 직접 간접적으로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회사들 주 정부들은 이 사실이 단기적인 퍼드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반박을 다시 재반박하자면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 회사들은 대부분의 나스닥 100 주식들의 상위 5위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트래티지를 긍정적으로 봐서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스닥 100에 상장되어 있는 스트래티지에 투자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기업들이 대주주니까 이 스트래티지 같은 DAT 기업들을 반드시 보호해줄 것이다 라는 주장에는 조금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박 포인트였고, 두 번째 반박 포인트는 JP모건의 공매도의 동기입니다. 사실 지금 펀드 자산 운용사들이 들고 있는 가상자산 DAT 관련 익스포저를 해지할 상품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고 규모가 큰 스트래티지를 해지 수단으로 쓴 것이죠. 공매도를 쳐 자신이 들고 있는 가상자산 상품에 대한 해칭을 했다는 것이죠. 즉 선물, 옵션, 구조화 상품을 복잡하게 섞기보다는 이미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에 편입되어 있고 유동성이 충분한 스트래티지 공매도를 통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크립토 익스포저를 줄였다는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보면 JP모건의 공매도 리포트가 통화체제 리셋을 막기 위한 거대한 음모라기보다는 단지 위험 관리 차원의 포지션 해지 전략이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구조적인 그림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즉 미국이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 BTC를 자국 전략자산 결제 레일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성은 현재 트럼프 정부가 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은행, 재무부 연준 간 이해관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다룬 서사는 약간의 과장과 빈칸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 JP모건이 어느 정도 사이즈의 공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는지, 7월 7일 마진 사양이 실제 의도된 공격이었는지, 이 트럼프와 재무부가 BTC 담보 디지털 달러 플랜을 기존 은행들을 위협할 만하게 재편하고 있는지, 이 모두 다 데이터가 없는 블랙박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루는 방법은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투자를 하실 때 간접적인 시나리오 정도로만 반영하는 게 건강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동성 부족 마켓 메이커의 파산 가능성과 MSCI 및 DAT 기업들의 디리스팅 우려, 그리고 JP모건의 공매도 리포트, 이 네 가지 모두 서로 베타적인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엮여 있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현실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즉 얇아진 유동성 위에 DAT 기업들의 MSCI 지수 편출 공포가 덮이고, 그 위에 JP모건의 공매도 리포트 포지션이 나오면서 지금 크립토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크립토 시장을 좋게 보신다면 1월 15일에 DAT 기업들의 MSCI 반출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 크립토나 DAT 기업들을 하락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같은 여기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진 않지만 가상화폐 시장의 하락 때문에 동반 하락을 한 기업들의 주식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